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지금은 너무 바빠라는 말들. 이런 변명들은 순간적으로는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제자리걸음하게 만들고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이 변명들은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성장은 변명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이 익숙한 변명들을 돌아보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1. 내일로 미루는 변명. 내일부터 할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변명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을 지연시키고 발전과 기회를 가로막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변명은 당장은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체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 변명은 삶이 다양한 기회를 놓치게 하고 후회와 좌절만 남기게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행동은 단순한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워 보일 때 우리는 잠시 위안을 얻기 위해 이를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라는 생각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머물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준비 자체가 목표로 변질된 경우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행동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며 결국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성공과 성취,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미룬 시간 동안 기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미뤄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고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미루는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반복될수록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됩니다. 행동이 없는 상태는 곧 정체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목표는 작고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바로 하기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생각과 행동 사이 시간을 줄이면 미루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시작하세요. 행동은 시간이 지나며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라는 느슨한 목표 대신 구체적인 마감 기한을 정하세요. 기한이 명확할수록 행동에 대한 동기가 생깁니다.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공과 변화는 항상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습관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변명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작은 노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하나라도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행동은 두려움을 이기고 정체된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은 당신을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2.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새 직장에 지원하기 전, 창업을 꿈꾸면서도 주저할 때, 혹은 사랑을 시작하기 두려울 때, 이 말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가로막는 핑계일까요?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은 단순히 현재 능력이나 상황의 부족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준비 부족을 핑계로 도전을 미루게 만듭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유용하죠.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완벽한 시점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까요? 자신이나 타인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보여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좌절했던 기억이 되풀이될까 두려워 다시 도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회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 기회에 도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도 사라집니다.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준비 부족을 반복적으로 말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 상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준비 부족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종종 성공보다 값집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배움과 성장은 가능합니다. 자신을 믿고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옮겨보세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완벽한 준비 상태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의 자신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짜 이유를 직면하고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3. 난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변명. 나는 운이 없어서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회를 놓쳤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는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비교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운만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난 운이 없어라는 말은 단순히 결과를 설명하려는 표현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운이라는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야. 운이 나빴던 거야 라는 생각은 당장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지만 우리를 성장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운 탓을 하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직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난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말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로 작용합니다.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운이 나빠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물론 운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나 불운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운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운 때문이 아니라 그 운을 활용하는 태도와 준비 상태 때문입니다. 운은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지점에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운이 없다고 느낄 때는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운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경험조차도 성공이 자양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를 기회로 보는 사람과 위기로 보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운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운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면 우리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고 도전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운 탓을 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돌리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게 만들고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운이 없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빛을 발합니다. 운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을 극복하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운이 아닌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큰 목표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쌓아가세요. 실패는 불운의 증거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다음 도전에 활용해 보세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관점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이 오든 오지 않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운에 기대기보다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난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운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 운에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운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4. 다들 그렇게 산다는 변명.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을 꺼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변화를 주저할 때, 혹은 현재의 선택을 합리화하려 할 때, 이 표현은 마치 만능 열쇠처럼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한 걸까요? 이 말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위안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내포합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는 전제 아래 안도감을 찾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때 굳이 나만 다르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만드는 편리한 이유가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떼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선택의 무게를 덜고 싶을 때 남들도 그러니 나 역시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다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처한 환경, 선택,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주변의 겉모습이나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다들 나처럼 산다고 결론 짓는 것은 사실과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삶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까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과 성장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결과를 남들에게 투영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고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변명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정말로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선택이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걸까?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내 삶에 대한 진실된 답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당신의 삶과 다릅니다.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거창한 계획이 부담스럽다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주도적인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외부 환경이나 남들의 행동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기준이 당신을 진정한 성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삶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다들이라는 말 뒤에 숨지 않고 진정한 나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변명.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 말 너무나 익숙하죠? 일상에서 이 표현은 우리의 습관적인 방패가 됩니다. 무엇을 미룰 때, 약속을 취소할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피할 때, 이 말은 마치 마법처럼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바쁜 걸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말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뜻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이 복잡한 심리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은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금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다는 말은 우리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바빴기 때문이야 라는 자기 위로가 포함되어 있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은 너무 바빠라는 말로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쁘다는 말이 습관처럼 사용될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이 진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쁘다고 느끼는 걸까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중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세요. SNS를 스크롤하거나 무의미한 대화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바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싫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가 부족할 때 바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정은 소화할 수 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모든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이 말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요한 일은 종종 우리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 가족, 동료와의 시간을 자주 미루게 되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관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움이나 도전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쁘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성장은 멈추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지금 바쁘니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은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해야 할 일은 점점 쌓이고 더욱 바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명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될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10분이라도 투자해 독서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요소를 찾아 제거하세요. 예를 들어 SNS를 체크하는 시간을 줄이고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보세요.
완벽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그 행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정말로 바쁜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이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은 당신이 행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흔한 변명이자 동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일은 우리가 바쁘다고 느끼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그 일이 바로 당신이 삶을 변화시킬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변명을 내려놓고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지금 시작해 보세요. 바쁜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고 준비가 안 됐다며 망설이고 운이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며 안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변명들은 어쩌면 실패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변명 뒤에 숨으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변명했던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갈 때입니다. 완벽한 준비나 완벽한 조건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은 지금 시작될 때 가장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